국민연금 하면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신정구 팀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정구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팀장님과 국민연금 얘기로 시간을 구성해 진행을 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1년 동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까요? 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은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셔야 하는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들께서는 이번 시간만 잘 들으시더라도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납, 추납, 임의가입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먼저 반납제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2000년 이전에 사업장 가입자로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납을 하시면은 그 기간이 살아납니다. 이게 반납제도고요. 두 번째는 최근까지 문의가 많은 추가 납부, 그러니까 추납이라는 제도입니다. 현재 납부한 보험료 외에 뒤에 있는 기간을 납부 신청하면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임의가입 제도는 의무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납부 신청을 하면 10년 이상 납부가 이루어지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60세가 넘더라도 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납부도 가능합니다. 네, 반납, 추납, 그리고 임의가입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도 연금을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늘려서 납입을 하면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은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62세부터 65세까지 각 연령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이 있고요. 또 가입 중이나 연금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면 발생하는 유족연금, 그리고 가입 중에 복구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나이는요, 61년생에서 64년생까지는 63세, 또 65년생에서 68년생까지는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로는 65세에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연금을 당겨서 조기에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연기를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문의가 가장 많으신 부분은 부부가 가입을 동시에 했을 때 부부 중 먼저 사망하게 되면 발생하는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의가 가장 많은데요. 내가 받던 연금을 선택을 하면 발생하는 유족연금액의 30%를 대해서 내가 받게 됩니다. 어떻게든 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해 드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네네. 노후자금으로 쓰이는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연금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자, 국민연금 하면 기금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현재 이 기금 운용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전해주시죠. 네. 기금 운용 현황은 저희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또 국민연금 앱에도 늘 공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9월 말 기준 자료를 말씀드리면은 1175조를 조성해서 연금급여 이런 걸로 257조를 지출하고요. 지금 현재 918조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에. 네.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년 우리나라 1년 예산, 최근에 발표된 언론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자료가 60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적립금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최대치로 2,400조에서 2,500조 이 정도까지 조성이 된다는
뭐 재정 추계 자료가 있을 만큼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률이 그만큼 높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내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그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로 답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는 날이다. 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회 정도에 걸쳐서 방송해드린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자, 개개인별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자,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 다를 텐데 이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유의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그 각자의 환경들이 다 달라서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칙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 최근 읽은 책에도 이제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착각에만 빠지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후에 쓸 돈을 준비해 놓았던 아니면 부족하든 어떤 경우든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첫째, 운이 없으면 100살까지 살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80세 이상의 생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노후 준비할 때 대비 나이를 100살까지는 해놔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또 둘째는 의료비 리스크. 사실 죽음이라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어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부분 상상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둘러보면 대부분 2년, 3년 정도 앓고 죽거나 10년 이상 투병하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마지막 주의사항은 자녀 리스크입니다. 노후에 쓸 돈을 마련해놨다 하더라도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그 돈이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 대비 너무도 중요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의 신정구 팀장이었습니다.